세법이라는 숲의 두 번째 나무, 보유 단계의 나무에 관련된 세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하늘 위에서 보죠. 402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오른쪽에 보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보유 단계 나무를 보니까 나뭇가지가 큰 가지가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딸린 잔가지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또 하나 있긴 해요. 뭐 종합소득세 해가지고 임대소득 있는데 그거는 뭐 거의 안 나오니까요. 나오면은 찍어서 맞추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수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가 있고, 재산세가 이제 이쪽이, 왼쪽이 우리가 독립세, 본세라고 그랬죠. 자, 오른쪽이 부가세 이렇게 되는데, 자, 재산세는 우리가 지방세죠, 그렇죠? 지방세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도 당연히 지방세겠죠. 그 다음 밑에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줄여서 이제 종부세,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세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종합부동산세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이것도 무늬만 농어촌이지 특별하다. 시골 출신인데 서울로 올라온 거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우리죠, 우리.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서울에 올라왔으면은 국세죠, 국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어촌 특별세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두 번째 보유 단계의 세목들, 제일 중요한 게 재산세하고 종부세인데, 이거의 과연 핵심은 무엇이냐? 결국 뭐예요? 요 관점, 요 칠판에 있는 요 관점을 그대로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그게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약간의 어떤 무게 중심이,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자, 보면은 그래서 가장 핵심이 첫 번째가 과세 요건, 두 번째가 비과세, 다음 세 번째가 부가징수, 네 번째가 기타 플러스 알파의 내용이라 했죠. 요걸 이제 하나씩 보는데, 자, 먼저 재산세 한번 볼까요? 403페이지 밑에 이제 보유 보니까 재산세 역시 과세 요건에서, 과세 요건이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인데, 그 중에 특히 요 재산세 파트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더라? 납세 의무자하고 과세 대상,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더라 이거예요. 앞에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하고 세율,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요. 밑쪽에. 등록 면허세도 역시 요 밑에 과표하고 세율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하고 이 과세 대상이 보다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 그게 핵심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징수에서는 납기 언제까지 내야 되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그러니까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가징수를 하니까. 그 다음 물건으로 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많으면 쪼개서 내는 분납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납, 분납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인데, 역시 뭐 부가징수만 조금 약하지 똑같네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의 포커스는 똑같다. 지방세, 국세 차이점일 뿐이지 포커스는 똑같다. 왜 똑같냐면은 재산세는 우리 시골 고향에 계시는 엄마예요, 엄마. 엄마. 지방에 계시죠? 그리고 이제 지방 출신인데 이제 좀 해가지고 서울에 이제 유학 온 거죠. 이쪽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고향에 있잖아요. 시골에 있잖아요. 지방에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의 어떤 성격, 아빠의 성격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못 벗어나요. 똑같아. 판박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애 봐도 그렇고, 그렇구나. 그래서 뭐예요? 엄마가 보는 관점하고 아이가 보는 관점이 뭐예요? 똑같다. 왜? 한 집안이니까. 그러나 사는 곳만 다르다. 지방이냐, 국가냐, 중앙정부냐, 서울이냐, 이런 차이점. 그러니까 당연히 핵심도 똑같은데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겠네요. 오케이. 그
그래서 이 재산 밑에 이제 마지막에 핵심이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갖다가 비교 그리고 연계해서 이 연계 또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크게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어떻게 비교되고 어떻게 또 연계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또 그게 시험에 단독 문제로 하나 출제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자, 요거는 우리 454페이지, 페이지 수는 안 적어져 있지만은 보이스홈의 앞에 454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틀어가지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VS 이렇게 비교를 해놨죠? 요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자, 요 놈을 갖다가, 요거는 이제 이미지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걸 갖다 이제 표로 나타낸 게 477페이지. 477페이지. 역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걸 설명하는데요. 그쪽은 그죠? 이렇게 앞쪽은 좀 이미지적으로, 뒤쪽은 좀 그림, 표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역시 이해가 잘 되는 건 뭐다? 당근이죠. 그림 쪽이 이해가 잘 되죠. 오케이, 연계만 시키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454페이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한번 비교한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재산세라는 것은 세금은 세금인데 재산에 대해서 부가 징수하는 재산의 어떤 재산 과세 대상 중에 어떤 재산에 대해서 부가 징수하는 세금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산이라는 것은 모든 재산이 아니고, 그렇죠? 모든 재산이 아니고 일부 재산에 국한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과세 대상이 그 일부 재산이 뭐냐?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이렇게 나눠지네요. 자, 그에 반해서 오른쪽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괄호로 해가지고 국세 이렇게 돼 있죠. 종합부동산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알 수 있으지. 재산 중에서도 부동산만, 그것도 일부 부동산만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부가 다 생략된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중요하겠죠, 과세 대상이. 그래서 종합은 이렇게. 그럼 종합이라는 말을 왜 붙였을까요? 왜? 여러분 그 종합 선물 세트 받아보셨어요? 어렸을 때? 안 받아보셨어요? 그러면 저도 그거 받고 싶었는데 말이죠. 받은 기억도 나는 것도 같고. 아이한테 이번에는 꼭 한번 선물해 주세요. 자, 종합 이렇게 선물 세트 보면은 뭐가 들어있죠? 여러 가지 과자에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가면. 마징가 제트 가면. 그죠? 가면하고 뭐 이렇게 장난감들. 이 종합적으로 다, 그게 어떻게 돼요? 한 박스에 합쳐진 거죠. 합쳐진 거. 그러면 이것도 종합이라는 의미도, 합쳐서 뭔가 세금을 부과하겠구나.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전부를 다 합쳐가지고, 사람별로 합쳐가지고, 홍쌤이 대한민국 전국의 부동산이 뭐가 있냐? 다 합쳐가지고, 그죠? 그 일부를 합쳐서 부과하는 세금,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종합이라는 의미가 뭐다? 합친다, 합산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합해서 계산한다, 합산. 그래서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재산세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뭐다? 엄마, 뿌리다. 그리고 이 종부세가 서울유학원 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보니까 재산세는 지방세고 부가세로 지방교육세 20%가 부과되고, 종부세는 국세로서 부가세로 농특세 20%가 부과되는데, 재산세 밑에 보니까 1차적 과세 이렇게 되어 있죠. 종합부동산세는 뭐예요? 2차적 과세다 해서 부유세적 성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재산 중에서도 정말 값어치가 나가는 재산 중에서도 부동산 중에서도 일부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극히 일부죠. 극히 일부입니다. 그쵸? 그래서 종부세 한번 죽기 전에 꼭 한번 내보고 가문에 빚을 내야 되겠죠. 한번 내봅시다. 그래도 까짓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부유세적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보니까 토지 보니까 여기 토지가
재산세의 첫 번째 과세 대상이라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뭐예요? 토지분 재산세라고 부릅니다. 토지에 대해서 부과되는 재산세를 특별히 뭐라고 불러요? 토지분 재산세. 토지의 분. 토지가 이제 재산세 과세대에 쪼개지는 거죠. 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다. 토지분 재산세.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건축물은 쪼개져 있네요. 건물을 쪼갰다. 그쵸? 보니까 일반 건축물이 있고 주택이 있네요. 그러니까 주택이 있고 주택 아닌 것들은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일반 건축물로 보는 겁니다. 왜 쪼갰을까요? 왜? 뭔가 사연이 있겠죠.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생각하나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아파트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그냥 아파트 사면은 건물 사면 그냥 토지 그냥 우리의 대지권, 대지 사용권 따라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법에서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상가가 이렇게 뭐 이렇게 따라온다. 이런 개념은 좀 약하죠.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뭉뚱그려서 주택이라는 건물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하고 주택의 그 부속 토지가 뭉뚱그려서 하나의 어떤 가격이 형성되죠. 그에 반해서 상가는 상가 앞쪽 부분하고 뒤쪽 부분 이렇게 이게 가격이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도로 쪽에 앞쪽이냐 뒤쪽이냐. 그렇죠. 똑같은 지번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여러 개 들었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쪽에 토지가 접했냐? 도로 이면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상가 얻을 때도 이렇게 가격이 시세가 차이가 나잖아요. 1층, 2층도 차이가 나지만은 도로에 접했냐? 이면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뭉뚱그리가 힘들다. 뭉뚱그리가 뭉뚱그린다는 것은 토지하고 건축물을 갖다 건물을 합쳐가지고 상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기 힘들다. 주택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쪼개놨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도 당연히 재산세도 주택 같은 경우는 뭉뚱그리니까 어차피 부속 토지도 주택이 포함돼서 보는 것이니까 하나의 재산세가 나가겠네. 고지서가. 그렇죠. 그런데 건축물 같은 거, 건물,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지가 따로 되겠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오케이. 고려해서 나갔구나. 그래서 보니까 일반 건축물 보니까요. 주택의 건축물이다. 우리 대표적인 게 상가고 공장이 있겠죠. 그런 경우는 말이에요. 부속 토지는 비포함이다. 부속 토지는 비포함이다. 뭐에? 건축물에.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부속 토지는 그럼 위쪽에 화살표가 되어 있죠.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럼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토지하고 건물을 구분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주택은 부속 토지 포함이고 이제 주택법상이 주택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주택법에 보면은 이게 부속 토지 포함이다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쌤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옵니다. 진짜로 나와요. 자, 725페이지 공법이죠? 공법. 자, 725페이지 공법의 용어정의 거기에 가로 1번에 주택 쭉 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도 주택법상 주택이다. 역시 재산세, 지방세법의 재산세 파트에도 마찬가지로 이 주택이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통합해서 부속토지 포함해서 토지와 주택 뭉뚱그려서 통합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뭐가 주택분 재산세 하나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이게 우리의 꿈이 그거죠. 일단 부동산은 뭘 내봐야 되는 거예요? 종부세 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이거 아니죠. 이건 꿈이. 그죠? 뭐 밑에 거. 그죠? 기타 재산세. 선박하고 항공기에 부과된. 야, 우리 할 일 많네요. 죽기 전에. 그죠? 꼭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선박하고 항공기는 기타 재산세를 치는 거죠. 그래서 기타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은 두 개로 쪼개서 일반 건축물, 주택, 그리고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재산세 보니까 토지분재산세는 쪼갰네요. 하나는 분리과세가 대상 토지가 있고 또 하나가 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있네요. 쪼갰네요. 이걸 대체 왜 쪼갰을까요? 무슨 사연이 있겠죠. 무슨 사연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우리나라는 토지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토지는 많죠. 토지는 많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저쪽은 비가 오는데 여기는 비가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도 그러지만 그 반도가 그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국대의 뭐 70%가 임야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산이야, 산. 나머지가 그 대지나 논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쓸만한 토지가 많다, 적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 그죠? 우리의 역사적 소임이 뭐예요? 광개토대왕 우리 할아버지가 하셨듯이 우리도 가야죠. 너무 적어. 아마 거기까지 다 되면은 이거 필요 없을 것도 같은데. 여하튼 적으니까 토지를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잘 써야죠. 잘 쓰는 걸 무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죠? 효율적으로 쓴다, 효용적으로 쓴다 이러죠. 잘 써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토지를 잘 쓴 놈한테는 재산세 세율을 높게 먹여야 될까요? 낮게 먹여야 될까요? 그렇죠. 낮게 먹여야 되겠죠. 잘 썼으니까 칭찬해 주는 거지. 그죠? 너 칭찬해, 재산세 세율 높게? 그건 벌 주는 거죠. 벌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토지를 잘 못 써. 잘 못 쓰면 뭐 해야 돼요? 세금을 높게 먹여야 되겠죠. 높게 매기는 방법이 뭐예요? 합산해가지고 때리면 뭐예요? 엄청 센 거죠. 각각 하나에 대해서 때린 거, 분리해서 때리는 그 똑같은 퍼센테이지도요, 이렇게 합해가지고 때리면 더 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합산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오케이.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원칙이 꼭 그렇다는 게 일반적인 이제 원칙이 그렇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리과세 대상 토지, 합산과세 대상 이렇게 나눠놨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분리과세인데 원래는 이제 저율을 해주려고 세금 쪼까 때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 밑에 보니까 고율이 있네요. 어허. 자, 그런데 그러니까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토지를 잘 쓰면은 세금을 적게 매기려고 하는 거죠. 토지를 잘 못 쓰면은 세금을 좀 많이 매기겠다 이거예요. 근데 토지를 써도 말이죠. 잘못 써도 보통 잘못 쓴 게 아니야. 보통. 그쵸? 보통 잘못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얘는 그냥 별도로 그냥, 이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학교 다닐 때, 그죠? 보통 잘못 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잘못 오면 선생님이 앞으로 부르죠, 이렇게. 야, 너 그러지 마, 이렇게. 그죠? 근데 보통 잘못 오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부르잖아요. 옥상으로 부르거나. 분리해가지고. 그냥 합한 게 아니라, 교실 안에 합한 게 아니라, 그죠? 야, 거기서는 뭐 되게 별 보이고 막 그렇죠, 그죠? 옛날에 가끔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요새는 안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혼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 진짜 분리해버린 거야. 옥상을 부른 거야. 고유. 대통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과세권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 본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도저히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합산도 잘못을 했는데 얘는 좀 이렇게 그냥 좀 그래. 여기도 또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도 좀.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그러면은 이렇게 별도로 합산하고 좀 정도가 심하다. 그런 거에 이제 종합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제 종합 합산이죠. 종합 합산. 옛날에 이제 여러분 종합토지 종토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옛날에는 그게 이 종토세가 바로 이게 요 개념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세금이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저율과 고율로 나눠지는데 저율은 0.07%를 때리죠. 프로를. 1000분을 넣으면 1000분의 0.7입니다. 1000분의 0.7이 0.07이죠. 100분의
7이 7%고, 그러니까 백분율하고 천분율을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분율로 나죠. 백분율이냐 천분율. 백분율 하면 쉬운데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워낙 세금이 찌질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천분율을 사용하죠. 천분율을. 그쵸?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찌질한 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도 사실은 퍼센테이지로 적어놨지만 천분율을 사용합니다. 왜? 왜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똑같이 시골 출신이라고. 엄마는 그냥 시골에 고향에 계시는 거고, 그죠? 재산세는, 이 종부세는 뭐예요? 서울로 올라왔다고요. 서울로 올라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똑같이 천분율. 그죠? 엄마가 사투리 쓰면 애도 사투리 쓰죠. 서울에 올라와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제 막 무지 이제 순화시키려고 노력하죠. 그랬니? 이렇게. 서울에 올라오면 저도 그런데, 서울에 올라오면 니자를 올려주면 돼. 그랬죠. 그래서, 그랬니? 하지만 잘 안 되죠. 이렇게 막 흥분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사투리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뿌리가 뭐다? 고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뭐예요? 천분율로 쓴다니까요. 법 조문에서조차도. 국세임에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진짜요? 에이, 진짜입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458페이지, 가운데 밑에 보면은 세율 표가 있죠?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6천만 원 이하 보니까 100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듯이 천분율을 쓴다는 거예요. 473페이지 종합부동산세의 밑에 세율 보세요. 1000분의 1, 1000분의 5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다고요. 뿌리가 뭐예요? 얘도 시골이라고요. 우리처럼. 오케이. 그렇구나.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반드시 두 개를 비교, 연결하는 문제가 꼭 하나 출제가 됩니다. 출제 안 했다? 어쩔 수 없죠. 출제 안 해도 이 출제자가 뭔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핵심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게 뭐예요? 0.07% 쓰는 게 뭐냐? 보니까 농지, 목장용지, 임야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아니라 항상 앞에는 if가 생겨요. 만약 뭐라면 만약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농지, 목장용지, 임야에 한해서. 나머지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나머지는 아닌 거는 다 어디로 가요? 원칙이 뭐라고요? 종합세. 세금. 오늘 토지가 더우니까 너무 많이 가면 안 된다, 서로. 그죠? 고려가 멸망한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성계가 역성명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건 하나의 관점일 뿐이죠. 가장 문제는 뭐예요? 토지가, 그죠? 권문세족에서 부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의 양극화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하층 계층만 위험한 게 아니라 사실 제일 위에 계층이 제일 위험한 거죠. 밑에 계층은 잃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최근에 정도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요. 너무 많이. 그죠? 다 죽을 때 가져갈 겁니까? 오케이. 기껏해야지. 조금 묻히잖아요. 그런 어떤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다. 그래서 농지, 목장, 임야.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그런 거.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1차 산업용지죠. 그죠? 먹는데 우리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쌀 먹어야 살죠. 우유 먹어야 살죠. 그죠? 쇠고기, 소고기. 그죠? 임야 꼭 필요하죠. 그죠? 자, 이렇게 1차 산업용지. 먹는 문제. 임야는 왜 먹어요? 잣도 먹고, 그죠? 버섯도 먹잖아요. 자, 먹는 거는, 그렇죠. 좋게 들어야죠. 여기 세금을 많이 떼는다는 거예요. 너 먹지 말아라, 이런 말이잖아요. 정말 너 죽어버려라. 에이, 과세권자가 그렇게 인간성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과세권자도 인간이라. 오케이. 그래서 0.07%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0.2%짜리가 있죠? 1000분의 2. 요거는 역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공장용지, 기타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2차 산업용지가 해당이 되죠. 2차 산업용지.
하고 이제 좀 특수한 목적의 그런 용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장에서 초코파이 만들잖아. 먹는 문제네. 무조건 먹는 걸로. 그죠? 걸신이 들렸나? 하여튼, 다른 것도 생산하지만, 하여튼, 우리 초코파이가 제일 중요해요. 군대에서, 화장실에서 먹던 초코파이 기억나시나요? 군대 안 가셨다고요? 한번 가보세요. 병영체험 이런 거 있습니다. 그죠? 해병대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고율로 때리는 게 있어요. 분리를 했는데, 얘는 너무 잘못한 거야. 응? 땅도 없는데 거기서 골프 치고 있어. 응? 땅도 없는데 거기서 뭘 만들어요? 하우스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하우스는 집이 아니라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밤새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쵸? 강원도 정선인가? 야, 이런 거. 야, 땅도 좁은데 너 거기서 골프 이렇게 치고, 너 거기서 이렇게 밤새서 포크하고, 야, 너 돈 좀 있나 보다? 너 그거 나쁘진 않은데 대신 야, 돈 좀 있네? 그럼 뭐예요? 우리 고돌이 쳐도 땡땡 뜯잖아요. 과세검자도 그런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여하튼 이거 좀 그렇다 이거죠. 그쵸? 어떤 누구한테는 이게 일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늘 이게 정선에 가서 카지노에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 대부분 분들은 그죠? 이쪽 잘 안 가잖아요. 그죠? 한번 어쩌다 가려나?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이게 사치성 토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화감을 조성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골프 사실 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가서, 포카는 아닌가? 여하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치성 토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게! 1000분의 40이야. 4% 때려요, 4%. 그래서 딱 차등에서 이렇게 비례로 0.07%, 0.2% 저율, 4% 고율로 해서 차등 비례세율이 때려집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차등에서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비례해서. 자, 그런데 골프장 고우려장류 토지에서 사치성 재산의 부속 토지에 한한다는 거죠. 그러면 골프장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건물도 있겠죠. 식당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뭐 그늘집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카지노 가도 카지노 건물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예요? 그런 것들은 건축물 있죠. 건축물이니까 어디로 가요? 밑에 건물분 재산세의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잖아요.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그러니까 구분해서 과세한다고.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별장하고 고급주택은 제외다,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별장하고 고급주택은 작은 거죠. 작으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별장, 그 외 주택 이렇게 돼 있죠. 고급주택은 별장이 아니죠. 고급주택도 그 외 주택이다. 왜? 작은 건 똑같으니까. 그렇죠? 이런 고급주택 막 앞에 이렇게 배웠죠. 막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뭐 풀장도 있고, 뭐 이렇게 면적이 넓은 주택, 그죠? 마당이 축구장 같은 집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잘 때 어떻게 자나요? 우리는 잘 때 어떻게 자요? 누워서 자죠? 그런 분들은 공중에 떠서 자나요? 똑같이 자나요? 똑같죠. 사람이 뭐 별게 있겠어요?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먹고 사는 방법만 차이가 있지,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는 똑같다. 하나인 것 같아. 이리관진가 그것도? 여하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고급 주택도 뭘로 본다? 그의 주택에 포함된다. 자는 건 누워서 자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죠? 공중부양하지 않는다. 난리 나죠, 그러면. 자, 이렇게. 자, 이래서 이제, 분리과세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합산과세의 대상 토지가 있죠. 합산과세 대상 토지. 시군구별로 합산한다. 왜냐하면, 지방세, 재산세가 지방세 중에서 시군구세죠. 그러니까 시군구별로 합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별도 합산이 있고 종합합산이 있네요. 자, 별도 합산 보니까
0.2%에서 0.4%, 3단계로 해서 초과 누진세율. 위에는 차등 비례세율이었죠.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근데 여기는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자, 종합합산. 그래서 대상이 뭐냐?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면. 그죠? 그러니까 건축물 상가 이내면은 뭐예요? 이렇게 별도 합산해서 좀 저율로 때리는 거죠. 그런데 초과하면은 무조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뭐 초과한다 이런 말 들어가면 다 뭐예요? 종합합산입니다. 종합합산. 그래서 밑에 보니까 종합합산은 0.2에서 0.5%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아니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도 아니다. 그러면 다 뭐다? everyone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빨간 펜 위에 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VS 이렇게 돼 있죠?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다음 밑에 재산세에서 토지분 재산세 있죠? 자, 토지분에다 빨간 펜, 분리과세, 합산과세 파란 펜, 각각 저율, 고율, 별도, 종합 검정 펜. 오케이. 되셨죠? 그런데 이제 세율 외워야 되잖아요. 세율을 외워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 많이 적게 오고 많이 때린다. 그거 알면 뭐 시험을 못 맞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저율이 0.07%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하여튼 시골에 계시는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늘 하시던 말이 뭐냐면, 쟤는 말이야, 장남이 돼가지고 말이야, 저 0777 못한 놈. 이런 소리를 무지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이시라고요? 똑같았네? 좀 777 못하셨네. 777 못했다. 품행이 방정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인가요? 여하튼. 그래서 뭐라고요? 뭐라고요? 07. 저 0777 못한. 저 07이요. 저율은 뭐예요? 0.07이요. 저율은 뭐예요? 0.07. 저 0777 못한 놈.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수업하고 있는 겁니다. 외우면 장땡이죠. 외워지면. 우리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그럼 0.2%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런 소리를 듣는 저는 어떻겠어요? 마음이. 별로 안 좋죠. 안 좋은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어떻게 울어요? 잉 울었을 거 아니에요. 잉 뭐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울었다고요? 울었죠. 자, 고율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너는 서울로 가야 된다. 여기 있으면 너 인간 말종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엄마께서 이제 그렇게 고사를 하셨죠. 뭘 고사하셨어요? 너 서울로 가야 된다. 이제 본인은 허리 휘시는 거 모르고 서울로 가야 된다. 가지고 고사를 했다. 제가 고사했나? 엄마가 고사했나? 하여튼 뭐예요? 고율은 뭐예요? 4. 고사. 야, 4% 때렸어요. 이건 뭐 고사 지내야죠. 그죠? 이렇게 되든 이렇게 저렇게 되든 고사를 지내든 고사를 하시든 고율은 뭐예요? 4%. 0.4 하시면 안 돼요. 0 이거 안 됩니다. 또 777 못하는 소리 듣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은 0.2에서 0.4%죠. 별도 합산은 뭐예요? 0.2에서 0.4%. 별. 우리 회사에서 별은 뭐예요? 별은 그렇죠. 이사죠. 별은 뭐라고요? 이사라고요. 네, 그죠? 별은 뭐다? 이사다. 별걸 다 가르쳐 주네요. 다음에 종합은 0.2, 0.5. 종합은 뭐라고요? 0.2, 0.5. 이건 또 어떻게 외울까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종합병원 가는 구급차 있죠. 대부분 구급차는 종합병원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합병원 가는 구급차는 갈 때 어떻게 가요? 그렇죠. 딱 아시네.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그냥 윙윙 하고 간다고요? 특수한 차량인가 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은 뭐다? 이유다. 하는 저도 영 좀 그렇습니다. 좀 참으시고 한 문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0.2에서 0.5%. 그렇죠? 한번 외워볼까요? 자,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가 있고 합산과세가 있는데, 분리과세는 저율이 있고 고율이 있어요. 저율은 다시 쪼개진다고요. 농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저희 엄마가 뭐라고 했더니 0, 그죠? 2, 그죠? 0. 저율은 뭐예요? 저 0, 777 못하고, 그죠? 저 0, 777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0.07. 그래서 0.07%.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익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장 이런 것들은 0.2%. 그죠? 0.2%. 그 다음에 고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고사했다고요? 고사했다고요? 고사 지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뭐예요? 4%. 4%. 그 다음에 별도는 뭐예요? 별은 뭐예요? 이사해야 된다. 회사의 별은 뭐다? 이사다. 그래서 0.2에서 0.4%. 그 다음에 뭐예요? 종합병원에 가는 구급차는 뭐예요? 2호가 다 0.2에서 0.5%. 그렇구나. 여튼 몰라도 여튼 그렇게 배우다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분 재산세는 이제 골프장, 고거래장 건축물은 좀 세게 역시 4% 때리고요. 토지도 이렇게 4%, 건물도 4%. 그러나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구분해서 과세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 지역 안 주거 지역, 그다음에 조례 지정 지역 안에 공장용 건축물은 0.5%. 그죠? 공장용 토지는 뭐예요? 저 위쪽에 저율의 0.2%. 토지는 공장 건축물은 0.5%. 근데 특정 요건을 일정 요건을 구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건축물들은 이제 대부분 상가가 되겠죠. 0.2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기준세율이다 이렇게 하죠. 재산세 0.2%. 그 다음 주택부는 별장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거해주택 4%, 0.1에서 0.4. 그죠? 그래서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기타 재산세 보니까 고급 선박은, 이거는 뭐, 고급도 보통 고급이 아니죠. 위에 골프 치는 분들은 서민층입니다. 이 선박 이렇게 몰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유람단 이러면 이 골프 치는 분, 뭐 이렇게 카지노장 가지고 있어도 서민층이에요. 그분들은 꼭 누가 부자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분들은 특별하게 대우해 주죠. 5%, 5% 무지 쓰기 때문에 고급 선박. 근데 그냥 선박도 그냥 비슷한 어설픈 선박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일반 선박. 그렇죠? 0.4%, 3%. 항공기는 엄청 고급 선박보다 더 고급이잖아요. 그런데 왜 항공기는 0.3%예요? 원래 항공기 자체가 원래 항공기는 저급이 없잖아요. 일단 뜨면 고급이야. 뜨면.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게 옛날에 소원이고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렇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재산세, 그래서 빨간펜 다시 한번 합시다. 토지분 재산세 빨간펜 했죠? 그 다음에 건물분, 주택분, 기타에다 빨간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보니까 분리과세에서 저율하고 고율, 토지분 재산세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네요. 왜?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쵸? 저율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고율은 뭐예요? 얘는 맛이 갔어. 4%대 죽었어, 죽을 사자니, 그래, 4%. 거기다가 너 죽었는데 또 죽어라, 이렇게 부과하면 되겠어요? 에이, 과세권자 그렇지 않다고요. 그죠? 확인사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고율로 맞아서 안 때립니다. 어차피 죽었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하고 종합상 과세 대상 토지가 중에서 일부가 부과가 되네요. 그런데 뭐예요? 다 부과가 되는 건 아니고 국내 공시가격, 그러니까 토지 같으면 개별 공시가가 되겠죠. 요거를 합한 금액이 80억 초과됐어요. 이상도 아니고 초과. 그럼 그 초과에 대해서 0.5에서 0.7,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된다. 이게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종합상 과세 대상 토지에서는 국내에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5억을 초과됐습니다. 5억. 그래서 0.7에서 2%의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국한되구나. 그렇죠? 종부세를 내가 내고 있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열심히 살아서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종부세 이렇게 미워줘 가지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뭐예요? 똑같은 관점이.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죠. 부자를 딱 보고, 부정 저질러서 부자 됐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좀 네거티브적으로, 파지티브적으로, 긍정적으로.
저 양반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까? 늘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늘 긍정적으로 가자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근데 똑같은 이 토지분 재산세는 시군구별 합산이죠. 합산과세의 경우에. 그런데 이 종부세는 뭐예요? 국세. 국세니까 뭐예요? 전국 합산이 되겠죠. 자, 그리고 건물분 재산세, 이거는 안 때리죠. 그죠? 안 때리죠. 이것도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주택분 재산세 별장, 얘도 어떻게 돼요? 죽어버렸잖아요. 4%니까. 주인에 또 죽이지 않는다. 확신사살 하지 않는다. 과세권자 그렇게 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의 주택의 경우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데 다가 아니라 국내 공시가격, 공시가격이니까 개별 주택가격하고 아파트 같으면 공동주택가격이 있겠네요. 집합건물의 경우에. 그래서 요거를 합한 금액이 6억을 초과하면 0.5에서 2%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9억이 돼 있네. 이거는 이제 1세대 1주택. 가진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하나밖에 없는데. 응? 젊었을 때 하필이면 샀는데 어디다 샀어요? 강남한테 산 거야. 내가 뭐 이렇게 강남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뽕나무 맛이었잖아요. 거기 샀는데 거기 산다는 죄만으로 이렇게 너무 세게 때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향해서 좀 잘 안 걸리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주택분 종부세다. 그리고 기타 재산세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건 종부세가 부과가 되지 않죠.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선박항공. 선생님 준부동산인데 그게 아니죠. 그럼 저쪽에 사는 얘기고 여기서 뭐야? 부동산. 토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선박항공기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종부세에서 빨간 펜, 토지분, 주택분, 빨간 펜으로 밑줄 쫙. 자, 요걸 보신 다음에 딱 이미지를 그리신 후에 477페이지 그 한번 표를 보세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부세 파트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